스루프타임즈 2022년 11월 15일자를 좀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를 테마로 하고 있고요.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제목 위주로만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필요한 내용은 화면을 정지해서라도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 의견이 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국은 미중 칩전쟁에 휘말렸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 요청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11월 14일자 월요일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국내 산업연구원의 김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주요 수출 부품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라고 말해서 규제 대상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프츠 교수라는 분이 미국이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 이 중간고사,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분명히 동맹국들이 수출 규제에 동참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국 정부는 중국과 미국 양국에 대해 관리해야 할 복잡한 균형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양쪽에서 균형적인 거 하느냐고 매우 힘들다.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이를 저는 복잡하게 푼다고 봅니다. 저는 이솝 아저씨가 옛날 3000년 전에 얘기했듯이 박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경우에는 확실하게 한 편에 붙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이든 발리에서 시 부속과 만나 미중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촉구. US 투데이의 기자 뉴스 보도인데요. 프란체스카 챔버스라고 되어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가는 걸 보면은 또 시진핑 또 권위주의자시지 딱 먼저 서 있어 가지고 쫙 이게 오는 것을 요런 포인트를 사진을 찍어내는 거로 봐서 미국이 먼저 유화 제스처를 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코트 인간과 자유라는 유튜버가 한 얘기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드산티스가 주지사가 됐는데 플로리다인가 그런데요. 이 대권에 도전하겠다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고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는데 중간선거 결과까지 모두 트럼프가 주요 원인이라고 몰아가는 주류 언론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더라는 데에서는 아마 티산티스가 대통령 선거에는 안 나갈 거다. 왜냐 그러면은 트럼프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취재 기자가 인권 질문했다고 미 기자 끌어내려 한 중국. 이라는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후 복잡해진 핵게임 셈법에 복잡해진 게 이제 김정은이가 중국이 뭔가 압력이 들어오면은 핵게임이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의 내용입니다. 뭔가 중국이 압력을 좀 넣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많이 미국이 협조해 줄 만한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바이든이 풍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성숙한 협력하자, 시진핑 다자주의 함께하자. 여기에 우리가 얘기한 거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시진핑의 얘기는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익관계, 이익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외교상으로 승진한 모양인데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한국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공동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광범위한 이해관계라는 게 자국 우선주의죠. 중국 애들도. 미국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가지고 이거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함께민주당이라고 일본 쪽에서는 좀 쓰는 부분이 있죠. 대변인이 주한 이유 대사의 발언을 왜곡, 정식 항의받고 사과했다. 김의겸 씨죠. 그래서 그 왜곡 발언했는데 그 뭔 얘기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김의겸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랬더니 그게 언론에 나가가지고 내 발언이 잘못 이용되고 왜곡돼 유감이다.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 실명 거론을 하거나 비교 발언하지도 않았다라고 그 외교 관계자가 또 추가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는 게 바로 외교 참사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라고 또 대변인이 얘기했다는데 국민의힘도 뭐 똑같은 연놈들인 것 같아요. 수준이. 이런 경우로서 좀 점잖게 좀 말 좀 잘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논평을 하면은 어디가 덧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미 전략 폭격기 B-1B 주일 미군기지 전개 20분 내 북복 가능. 우리나라 그 훈련에서 그 B-1B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참가했었는데 아예 그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아예 그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가 틀리면은 출격하면은 20분 내에 북폭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 방문의 4가지 결과를 제시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이정석 국방장관이 직접 기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옛날보다 우리 그 한미 이 동맹 역할이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좀 확대해서 나간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억제로 일본 경제 위축, AP 가케야마 유리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인플레이도 되고 그 다음에 월급은 잘 안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엔화와 약세고 뭐 이러니까 엔화와 약세면 이제 인플레도 좀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뭐 수출업자들은 좋겠지만 수익 금액이 많이 늘어가지고 또 역으로 어차피 이 수출 감소도 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꼭꼭 담고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도 뭐 거의 진배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G20 뉴스로 그 리시 수낙 영국 그 수상이 중국을 영국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리즈 트러스 전 수상의 노력을 포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도계 그 영국 총리가 처음 나왔죠. 외국계. 조금 그 독일부터 먼저 이 시진핑한테 유화책을 보였는데 영국도 그럴 것 같은데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약간씩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IRA 법이 유럽한테도 매우 기분 나쁜 법으로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였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그 텔라그라피라는 시간대별로 편집을 해서 지금 발생하는 내용들을 쭉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선 차가 성공의 상징이다. 이거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람보르니 회장도 논란 선장세.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매우 럭셔리한 이 차입니다. 보통 2인승이죠. 이런 차들은 스포츠카 내지 고급차들이 람보르기니 우리나라가 좀 일본말로 가부다시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또 청담에 어떤 무슨 스트리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젊은 애들이 길가에 서 가지고 사진기 들고 뭐 카메라폰 가지고
이 외국 럭셔리한 차들이 지나가는 거를 기다렸다가 찍고 싶어가지고 그런 어떤 매니아층이 지금 거기 가면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언제 지나갈 줄 알고 걔네들이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저런 차를 살 수 없지만은 아주 그냥 이 맛있거든요. 그런 걸 또 쫓는 젊은 청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급 차보다도 더 좋은 차 이런 걸 끌고 다닐 때 어떤 뭔가 허장성세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람보르기니가 잘 팔리고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라고 그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면 러시아, 북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몰락하고 있다. 전문가의 해설, 일본 니폰 방송인데 블라디보스톡에서 2019년에 푸틴과 김정은이가 건배하는 모습이 찍힌 모습이네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 정도밖에 없다. 제2경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이 발사에 대해서 경보 올릴 때 실질적으로 이 피난은 어렵다. 그 인식 위에서 실시간 정도를 향상시킨다. 뭐 이런 뜻의 방송이 나왔네요. 네옴시티 이끌 방한하는 사우디 왕세자 한국 기업의 기대 높아진다. 11월 17일 날 방문하게 돼 있는데 미리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뭐 한 400명 가까이 이 수행원들이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건데 여러 분야에 한국과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사우디에 좋은 건으로 좀 돈 벌 수 있는 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부터 인간 G20 참가하고 일본부터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부터 왔다가 그 다음에 일본 간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사우디 왕세자한테는 우리나라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요게 기분이 좀 언뜻 좋아요. 그렇습니다. BBC 뉴스도 라이브로 G20 정상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을 계속 타전들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결국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뭐 국제 채무탄감, 다국적 기업의 과세 등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어떤 대유행 이후에 경제 회복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런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또 사실 뭔지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현재로서는 에너지밖에 없지 않느냐. 나중에 뭐 수소에너지가 어떠냐 그런 것도 있는데 수소에너지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청정에너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BBC 뉴스는 참 친절하게도 G20이 뭐죠?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G20이 도대체 어떤 나라가 좀 들어가 있느냐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봤고 우리나라가 언제 들어갔는지 저는 좀 잘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 관심이 가고 인도네시아 관심이 가고 뭐 물론 투르키에 터키라고 요즘 얘기하면 안 된다며 투르키에라고 터키라고 영어로 쓰면은 그게 칠면조가 돼가지고 칠면조는 언제 죽을지 모르다가 추수감사절에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는 게 이 칠면조거든요. 그걸 영어로 투르크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 스펠링이 똑같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튀르키예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G20 이거 합성 사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관심을 못 끌고 G20에서 기념 촬영하는데 왕따 돼가지고 서 있는 처음에 이거 분명히 이거 합성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들 대화하고 뭐 악수하고 그러고 있는데 혼자 멀뚱하게 서 있는 모습 요거 분명히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출처를 갖다가 제가 딱 깜빡 안 했네요. 뭐 있습니다. 저건 G20 인도네시아의 이 캐치프레이즈는 리커버니까 회복. 예. 의미 있는
뭔가 그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회복을 하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 뭐, 현재 215명, 이게 조금 더 늘 거고, 218명이면 되는데, 조금 전에 확인한 거는 217명까지 있고,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이긴 것 같고요. 100명인데 50명 다 다달했으니까. 근데 이거 한 표가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요거 좀 의미 있게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본 건데, 우리 그 내부적으로 이전 투구를 하지 말자.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국가와 법은 더 이상 약자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로. 요게 K2의 그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봉우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 화면이 참 여기 혼자 그 정상에 섰지만은 참 이 광활한 이 세상에 오로지 그 외로운 그러나 혼자 그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뭔가 달성했다는 그런 것들이 참 뭔가 가슴에 와 닿아서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조선업에 진짜로 물 안 들어온다니까요. 세일가스 분과 한국의 조선업. 이병태 TV라고 교수, 경제학 교수,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했던 건데 유튜브에 갑자기 떠가지고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뭔가 이 구독자의 어떤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한 걸 가끔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그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좋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얘기한 거로 봐서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뭐 백데이터를 다 얘기했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뺏긴 이리저리 한번 역전했었는데 이제 재역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NG선이 그 전체 선박 중에서 몇 프로 차지 안 하는 거다. 이 밑에서 대부분 벌크선이나 뭐 이런 유조선들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반짝 수요지. 이거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문정권을 공격하는 의미에서 조선업에 문 안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얘기한 건데, 많이 저 반대 의견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내용보다도 제목을 교수께서 이렇게 그 감성적인 제목을 붙이면은 좀 말하자면은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어떤 국회의원들한테 프레임을 씌움당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자존심 있는 경제학자신데, 제목을 LNG 선만 범위로 해서 얘기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가 그 전체 수주량은 만약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부가가치 선이라든지 향후에 그 방위 산업으로서의 대우조선해양을 결국 한화가 좀 인수를 해가지고 어떤 그 민선용이라기보다도 이 국방용의 등등으로 해서 거창하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항공모함도 좀 만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희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러시아제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많이 무기를 가져간 게, 얘네들이 그 수만 틀리면은 뭐 조금만 핀트 잘못하면은 이제 폴란드로 날라오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사일이 떨어진 거를 뭐 이게 직접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뉴스가 또 떴어요. 필리핀 한국 BBQ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장애인 웨이터가 네티즌들에게 영감을 준다. 넥스트 샤크라고 미셀 드 파시나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I'm 프린스, 이름은 프린스인데 자기가 장애인이다, PWD다 해가지고 이분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참 고맙다 하고 했는데, 이런 그 장애인을 채용하는 물론 그 필리핀의 어떤 말하자면 이 PW, 이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 보호 법률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수용해서 이런 직원들을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의 BBQ가 좀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맥도날드인가 아니 저기 그 KFC에서도 장애인을 먼저 썼었죠. 그래서 그 제가 살고 있는 쪽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장애인이 그 일을 하는 것도 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이런 것은 휴머니즘 쪽으로 봤을 때 매우 좀 이렇게 그 공감이 되고 좀 감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